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MBC가요 지난 총선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보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 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서울 양천구 목동에 방송회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라고 하죠. 선방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관계자 징계. 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은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지난 2월 25일이네요. 2월 25일. 이 방송된 건 2월 25일인데요. 총선 딱 앞두고 한 거죠. 이게 취재가 된 것은 그 훨씬 이전입니다. 한 6개월 이전입니다. 6개월 더 이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걸 탐사 취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훨씬 이전에 이미 촬영하고 몰카로 촬영해놓고 총선 직전에 딱 터트리는, 이건 뉴스타파에서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신앙님 인터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최재영이라는 목사, 이 목사 호소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요즘 목회 활동을 했다는 소리는 별로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요 시계에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죠. 그리고 이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민원을 방심위는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 방심위에 한번 민원이,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불려가면 민원을 누가 제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방송 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방심위 뭐 노조입니까? 그 내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이렇게 흘렸다는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민원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추천위원들이, 이 선방위 추천위원들이 오늘 멘트를 쭉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추천을 받은 김문환 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법 취재물을 활용한 것,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걸 보도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뉴스타파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어떤 허위 인터뷰 짜깁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뭐 대검 뭐 어디 과장인 시절에 거기 조사받으러 갔던 어떤 뭐 피의자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게 당시 윤석열 당시 뭐 부장검사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쭉 인터뷰 내용을 뭐 1시간 넘게 있는 거를 앞뒤 잘라내고 중간에 좀 잘라내고 앞뒤를 붙여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낸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이죠. 그리고 그 취재를 했던 신앙님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책을 3권 팔았는데 거의 1억 뭐 5천만 원 가량, 책 한 권에 5천만 원씩 받아서 그게 문제가 되었다가 그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한 것은 한참 6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방송 딱 터뜨리는 것은 대선 3일 전. 그러면 첫날 보도하고 KBS, MBC가 그 다음날 바로 인용해서 9시 뉴스에 또 인용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 투표해야 되는데, 당사자, 그 보도의 당사자인 사람들, 윤석열 당시 후보 또는 지금 이건 김건희 여사가 되겠죠, 해명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이런 전격적으로 하는 거죠. 전격적으로. 이런 게 탐사 보도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표적 취재죠. 표적 방송이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했느냐? 안 하는 거죠.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김문환 의원은 특히 MBC 스트레이트가 2023년 12월 12일 이후에 15차례 방송을 하면서 용산과 국민의힘 에 대한 방송을 10회 등 해서 명품 가방 같은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인 선방위 위원인 최철호 위원은 또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을 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 이분은 목회활동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른바 통일운동이라는 게 뭐 좌파 진영에서 통일운동하는 건 뭐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군 철수, 뭐 반미 운동하는 거죠. 뭐 옛날에 사실 뭐 저 80년대 뭐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미군들 철수하면서 양키고 옴이라는 그런 거 하더니 어느 순간 그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이 됐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 아니다.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 최철호 위원의 말에 따르면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했다면 이 사람은 종북 주사파죠. 종북 주사파가 목사라고 합니다. 예. TV조선 추천을 받은 손영기 위원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전 영상을 보십시오. 이 촬영을 한 건 1년 전입니다. 여기 시계에 몰래카메라 달아가지고 촬영한 건 1년 전이에요. 그런데 1년 전 영상을 총선 직전에 공개한 거,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즉 대통령 가족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 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어떤 불편 부당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 편파 방송,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MBC입니다. 특히 MBC 스트레이트. 자, 야권 추천 심재헌 위원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민주당 추천인데요.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 보내고 명품 가방 사진 찍어서 보내면 몰카로 함정 취재해도 됩니까? 그것도 당시에 그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을? 이건 뭐 의도가 명확한 거죠. 상처 내려고 한 거죠. 흠집 내려고 한 거죠. 비판을 위해서 미리 찍어 놓은 거죠. 몰카, 시계 몰카로. 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이 MBC 당사자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MBC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태블릿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듯이 몰카도 정당성이 있다. 뻔뻔합니다. 그죠? 아주 뻔뻔해요. 자,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서 선정됐죠.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흠집을 내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반론 부분은 어느 정도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철호 위원이나 손영기 위원의 어떤 발언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 1년 전에 취재한 걸 총선 앞두고 이렇게 때릴까요? 6개월 훨씬 이전에 취재했던 내용을 다 짜깁기가 가지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터줄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죠. 자, MBC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정치 개입을 하는 방송 행태를 보인다면 더 이상 지금 공영방송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까? 만나면 아주 불쾌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혁신 방향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영방송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구현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